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45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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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저는 게스트 동키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지난 네.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이제 저의 학부 후배인 엘라이 네. 그 동키님을 모시고 직업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제가 첫 커밍아웃했던 이야기 뭐 정당에 뭐 진출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좀 불만 그리고 뭐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해봤어요. 되게 살짝. 많은 얘기를. 네, 엄청 많은 얘기했어요. 짧은 시간에. 그러네. 네. 되게 압축적으로. 네. 말씀을 되게 잘하셔서. 그리고. 네. 그죠. 감사합니다. 2부도 압축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지금님? 첫 번째 질문은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좀 다뤄보고자 해요. 차별금지법이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초안을 썼고 네. 그게 계속 계류 중이잖아요. 사실 지금도 계류 그쵸, 계류라고 해야 되나? 게- 소위에서 아직 심사 중이긴 하죠. 그쵸. 네네. 심사 중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네. 네. 또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죠. 그죠? 그 네. 적극적 처벌을 빼서 소극적 그쵸. 배상 청구만 할 수 있는 게 골자였죠. 그리고 요번에 또 이제 박주민 의원이 네,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네. 냈어요. 네네. 비슷한 법들이 여러 개가 올라가서 지금 위원회도 계속 통과를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네.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 법안에 대해 그 조금 더 당사자성을 조금 덜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네네. 더 먼저 필요하신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저도 사실은 원하는 대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당 내부에 사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접하는 정당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직자분들 분위기와 그리고 정무직 당직자 또는 의원들 네네. 이렇게 해서 좀 두 나눠서, 가지로 네.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당직자들은 현안들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네. 일단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네. 개별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사석에서 네, 토론을 네. 하거나 네. 하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의원들이나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건 제 개인적인 네네. 입장입니다.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사실. 네. 한국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건 당연히 뭐 부동산 그렇죠. 그리고 뭐 청년 뭐 일자리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좀 핫한 사안들에 대해서 더 많이 대응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슈되는 좀 네. 제가 약간 좀 찬물을 뿌린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핫한 이슈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 게 우리 미안해요. 사실 여성 문제 그러니까 사실 여성분들이 뭐 다른 젠더 간의 그런 정말 충돌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그 충돌은 차치하고라도 뭐 몰카 문제라든지 아니면 네. 안전의 문제라든지 불법 처리. 네, 그런 불법적인 것들의 일부 이제 남성들이 행하는 그런 불법적인 네.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제대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그게 네, 그것도 사실 되게 핫한 문제인데. 그렇죠. 레디컬 네. 하든 레디컬 하지 않든 여성들은 요구할 수 있는 안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챙기지 않는데 정말 정당에서는 이게 당선을 위해서 뭔가 다들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맞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자기가 정무직으로 일하시는 이제 그 네.
당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준으로 중요한 이슈를 따진다고 보세요? 분야별로 이제 좀 정무직 당직자들도 계시고 네. 그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 일부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좀 어떤 사안에서 리더십 개인의 리더십이 좀 좌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그 리더십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국면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표를 잃지 않을 수 있어. 표를 얻을 수 있어. 이런 좀 공학적인 것들, 기술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 국회 안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원회에 네. 이제 속해 있는 간사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논의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이런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정당을 떠나서 이제 그 네. 소위원회에서 뭘 더 중요하게 보느냐, 어떤 이슈가 더 무게가 있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리더의 그 간사나 이제 위원장의 이제 저기가 좀 더 위원회에서도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당에서는 결국 정당 지도부의 의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조직의 입장을 네. 대변을 또 하자면 네. 요건 해보시면. 또 다시 이건 네, 또 네, 다시 네, 조직의 입장으로 개인이 아니라 네.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랑 네. 그리고 역량 그 자체가 없는 역량 거. 자체가 좀 많이 못 미치고 이렇게 서포트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의원 자체들도 소관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네네. 저는 그 국회의원들 수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하고 상임위가 소관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네. 더 나눠지고 더 전문성을 조금 더 부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야지 어떤 거는 핫하고 어떤 거는 핫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좀 밀어두고 사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 그러면 안 특히 되긴 인권과 하죠. 네. 좀 사람 목숨에 관련된 것들은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또 다뤄주면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뭐 얼마 전인가 작년 선거 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지금 수는 350명에서 400명 사이다. 근데 지금 300명으로 또 나누려고 하니까 그래서 비례대표를 좀 늘려보자라는 300석에서 더 늘리는 건 또 이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있으니까 300석에서 비례대표로 늘려보자 해서 바꾸는 거라 그랬었는데 또 그게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게. 그쵸. 위성 정당이 나오고 막 아주 네. 자기네들 만들어 놓고 그렇죠. 네. 뭐 선거에서 이기려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 위성정당 너무 웃겼어요. 약간 무슨 대한항공에서 진에어 만들고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LC야? LCC 그런 느낌 너무 딱 그렇게 보여가지고 네. 되게 애쓰신다 다들. 그렇죠. 그래놓고 뭐 자기네들이랑 다른 길 간다고 뭐 되게 싫어하시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은 좀 적다. 뭐 그런 맞습니다. 좀 거죠. 디테일에서 많이 떨어지고 음. 그리고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분명히 있고 네,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또 뭐 언론에서 안 실어주면 안 띄어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좀 뭐 부동산이나 뭐 청년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물론 참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언론 노출도 중요하시니까요.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를 또 보여주셔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 네, 그런 게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되게 생각이 많아지네요.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라는 거의 존재 목적이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개선하는 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하는 것 또한 개인들은 또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참 어렵네요. 어렵고 되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실무자분의 입에서 직접 그런 얘기를 또 대부분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암울한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더 왠지 슬퍼지네요. 사실 제가 늘 정책 공부할 때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정체되는 만약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계속 찾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걸 원래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입법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뭐 하나 특출나게 막 잘못된 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당직자들의 삶은 또 당직자들의 삶대로 또 갑자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정치인들의 삶은 그래 저런 사람들이야 이해해버리고 그리고 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아유 저런 사람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유 대중들은 뭐 그냥 정치인들이 뭐 하는데 끌려다니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처럼 네.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언론에서도 뭐 기레기들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참 정치가 뭘까요 대체? 네. 그러게요. 근본적인 되게 네, 근원적인 질문.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저도 요새 좀 약간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요새 논문을 좀 잘 못 쓰긴 하겠는데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이유도 있고 저 이유도 있고 굉장히 세상엔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근데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일 중에 결국에는 뭐 하나 바뀔 수 있는 게 정말 없다면 그러니까 뭔가 변혁이라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이제 근원적인 물음이 생긴 거죠. 근데 또 사실 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동키님이 좀 그래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예전에 그 우리 여자 대통령 분의 네. 탄핵을 정말 생각 못한 사람도 왜요? 탄핵을 생각을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요. 네. 뭐 그렇지만 어쨌든 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당도 정말 더 좋은 것으로 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더 오른쪽으로 가려는 것인지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좋고 옳고. 예측을 아예 요새는 좀 불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그렇죠. 뭔가 옛날보다 더 그래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뭔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게 그렇죠. 뭔가 다들 다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물론 뭐 좋고 나쁨은 여전히 이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옛날보다는 사안들이 다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뎌진 상태로 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체념과 타협과 약간의 무관심과 타협과 약간의 무관심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뭐 현업에 계신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님이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막 목이 뻣뻣해지는 것 같아요. 박사를 지금 계속 해야 되나? 갑자기 요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거기다가 또 본인 팔자 본인이 또 한 번 더 꼬셨잖아요. 뭐 그렇죠. 대학원 회장 또 나가신다고. 예,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 안 했구나. 지금 님이 또 저번에 저희 시즌 1, 2 할 때도 그걸로 되게 힘들어하셨잖아요. 그 대학원 학생회 하시면서 근데 이번에 박사 과정에 다시 들어가시면서 그거를 또 하시기로 하셨어요. 맞아요. 네. 삼선 회장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거를 해봐야 아는데 저 팔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여의도 많이 그렇죠. 진출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안 그래도 저기 그 전에 할 때도 여의도에서 콜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이제 학업에 더 욕심이 있으시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요. 본인을 속이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제 뭐 있는데 본인을 조금 한번 속여서 그래서 박사까지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스스로를 이제 하신 거지. 그래요. 뭐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는 저 다 이제 나중에 한 10년 지나보면 알겠지. 네, 10년 지나보면 알 테고 나중에 죽기 전에 회고록 쓰고 죽을게요. 네. 일단은 근데 지금은 스불제가 맞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맞다. 스불제. 그랬잖아. 자기 팔자 또 지가 꼬고 있다고. 아유 참. 그거 왜 또 하다 그랬어. 아니 근데 이번에 인원풀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대학원에 너무 많은 인원을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도 어렵지 일단. 맞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일종의 도피성으로. 그렇죠. 일종의 도피성으로 들어오는데 가방끈을 좀 더 길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가방끈은 사실 길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다 길어지니까. 다 길어지니까.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미어 터지도록 오는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사회가 어떤지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학원에 와가지고 원치 않는 그런 강제적인 노동, 착취. 네, 그렇죠.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했던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어려우면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그럼 제가 협박한다고 학과장님 찾아갑니다. 네. 그런 일을 했었어요. 저는. 이게 약간 대학교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진짜 약간 노조의 느낌으로.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했던 거라. 그러고
최근에 와서 어쨌든 할 말이 많지만 네,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선거 유세 하실 때 저희가 따로 불러드릴게요. 네. 몰래 그거는 너무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네, 아무튼 그 어려운 길을 또 가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불의를 못 견디겠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이 방송도 하고 있지. 네, 그렇죠. 맞죠. 화이팅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게 그 계피 방식 계피 방식 3천. 그렇죠. 네, 재밌죠. 아 정말 저도 어느 순간 확 끌어 당기는 거. 맞아요. 본인 게스트인 거 까먹고 약간 맞아요. 청취자처럼 맞아요. 듣고 있어. 되게 신나게 듣고 계셨어. 맞아요. 아 그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제가 좀 그 차별금지법 네, 요 네. 현안에 대해서 네, 얘기해 주세요. 뭐 이게 여의도 정가에서 뭐 좀 이렇게 좀 네. 뭐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찬물 좀 시니컬하게 아니, 이야기했지만 네. 뭐 그래도 뭐 이 분야에서 투쟁을 하고 계신 여러 키워분들에게는 네. 물론 좀 찬물을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시겠지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 지금님 같은 어떤 정치적 야욕이 있고 야욕. 정치적 야욕이 있고 그리고 또 실력 있고 힘 있는 게이가 되려고 하시는 네, 분들을 네. 또 원내 입성하면 네. 좀 좋아지지 이런 않을까. 것들도 네.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그렇게 그렇죠.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 조금씩 뭐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네. 많이 좀 요새 들어서 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입법 과제 이런 현안들이 네. 여러 키워분들에게는 좀 많이 간절하고 네네. 하시겠고 그리고 제가 뭐 감히 좀 더 투쟁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네.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본 역사가 길다 보니까 탄압의 역사가 길다 보니 사실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으셨다고 말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그러니까 그 지난하다는 것들 그리고 되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되게 올해 좀 고무적인 성과가 난 거기는 하죠. 네. 그 이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서 입법을 2007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제 10만 명이 넘겨서 너무 소위에 넘어간 게 사실 거의 처음은 아니. 처음일걸요? 거의 처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성과들이 나는 게 이제 좀 고무적인 사건이었고 이만큼 이제 또 알려진 게 사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다음에 이슈가 될 때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슈가 될 맞습니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찬물을 좀 끼얹는 느낌이기도 한데 급하게 안 이루어져도 되니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투쟁하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시고 그렇죠. 무엇보다 마음 진짜. 다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고 네. 좀 스스로 물론 사명감 가지고 일하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잘 챙기시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네. 자, 그럼 지금까지 그런 차별금지법 아니 평등법 지금 이런 문제 그 정당에서 내부에서 이제 돌고 있는 이야기들 아니면은 뭐 당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당직자 개인으로서 어쨌든 20대 후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요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직업의 안정, 직업의 안정. 해서 그리고 제일 큰 게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서울로 제가 사실은 경기도민인데 그 출퇴근을 한지 이렇게 여의도 요 근처로 출퇴근을 한지 한 3년째 되고 있거든요. 한 1년 2년 이런 차에는 그 출근 버스 타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현타. 현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자취를 해야 할까 하는데 뭐 당연히 제가 뭐 직업 같은 것도 그때 당시 이렇게 뭐 안정적인 직업 소득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섣불리 이제 뭐 월세를 내고 자취를 하기도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런 게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도 그 찰나에 제가 드라마를 재밌게 봤던 게 있는데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 멜로가 너무 체질 딱 재밌죠. 요즘 나이 때 그렇죠. 우리 나이 때이긴 한데 정말 그
리얼리티다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리얼리티하지만 좀 공감이 안 갔던 부분들은 네. 거기 나와 있는 그 캐릭터들이 네. 직업이 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그 다큐 감독. 다큐 감독인데 드라마 네, 작가의 드라마 작가의 맞아요. 그리고 뭐 성공하는 그 PPL 같은 거 하는 맞아. 그 광고 대행업체. 광고 대행업체 맞아요. 실장급. 실장급. 네. 서른 즈음에 네. 그리고 30대 뭐 초반. 특히 네. 그 다큐 감독 같은 경우는 네. 첫 다큐를 첫 다큐가 완전, 대박을 쳐서 네. 그래서 진짜 드라마는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서울의 집을 잡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뭐 공감은 갔지만 그렇죠. 일종의 좀, 판타지적인 리얼리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드라마틱하고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제일 고민이고 그래서 또 뭐 일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직 준비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주위에서 결혼은 안 해요? 주위에서 결혼하는 뭐 친구들도 요새 많더라고요. 그쵸 있죠. 네. 벌써 아이를 낳은 친구들도 네. 오. 있고. 저 친구들도 애가 둘인 애도 있고. 네,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 네.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뭐 결혼 언제 하니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근데 뭐 저희 이제 외삼촌께서 이제 집에 뭐 종종 놀러 오시는데 네. 또 오히려 외삼촌께서 이제 너는 결혼 언제 할 거니 그렇죠. 이런 식의 얘기를 친척들이 해요. 보통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하죠. 그럼 이제 저는 근데 사실 뭐 가족들이 그런 거 생각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부모님이 이제 저를 이제 막아주세요. 막아줘요. 또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렇죠. 이렇게 지가 이야기를 때 하시는 되면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근데 사실 외삼촌도 안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본인한테도 불리할 것 같은 질문을 왜 하시지? 본인도 당할 질문을 본인이 못 하셔서 좀 저에게 어떤 투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겠다.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종종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은 있죠. 잘 모르겠는 게 주변에서는 결혼도 되게 많이 하고 애도 낳고 이러는데 이것도 제가 어딘가에 지금 이제 갈라파고스처럼 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소속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트위터 갈라파고스. 아니 트위터 말고도 그냥 내가 있던 곳들이 다 보면은 결혼들은 다 대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딩크도 많이 없고 애기들도 한둘씩 다 낳고 이러는데 도대체 비혼과 저출생 그거는 도대체 어디서 도대체 지금 발생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약간 인식적인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괴리감이라고. 괴리?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내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근데 제 주변에는 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헤테로 친구들하고 연락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 주변에는 딩크족도 있고 비혼주의자인 여자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오히려 좀 실감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대부분의 이제 헤테로 친구들 좀 남은 친구들은 이제 한 친구를 통해서 이제 거의 모든 동창들이 얘기를 듣는데 한 17, 8은 다 결혼했어요. 하고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는 이제 20% 애들끼리 이제 만나서 이제 놀 수밖에 없는데 거의 다 결혼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또 당연히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게 또 그게 되는 집단이다 보니까 FM대로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현상과 내 주변의 현상이 달라서 항상 그게 맞아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러면 동키님은 현실적으로 지금 가족을 뭔가 만들고 형성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으세요?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혼이든 가족이든 이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부사관 분들 그리고 부사관 뭐 장교분들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 있잖아요. 직업의 안정이 되었으니 결혼을 굉장히 이르게 되게 빨리 하시더라고요.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좀 어제까지만 해도 좀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그냥 우리랑 같은 그냥 좀 어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동년배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좀 뭐 부정적인 어떤 무게감이 될 수도 있고 책임감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의 어떤 무게를 짊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소위 말해서 뭐
좀 망나니 같은데 저 사람 아, 네, 철든다. 네,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가능한 빨리 가능한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좀 키워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그 결혼이 주는 그 제도가 주는 그 좀 안정감에 좀 기대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죄송할 얘기는 아니죠. 뭐 법이 없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냥 함부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댄다는 게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안정감,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제도 안에 네. 묶여서 가족이 된다는 거에 대한 안정감이 이제 그런 거에 맞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서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에 집은 못 사고 계시지만, 네, 그죠? 서울에 집은 못 사고 아니면은 쉽게 얻지 못해서 어쨌든 그렇게 지내진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은 제도에 딱 묶여가지고 가족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네, 있는데 네. 그 친구 후배가 네. 한 분 저한테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결혼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전 충격을 받았어요. 왜? 넌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것 같아. 뭐야? 그러니까는 뭐 네. 좀 새로운 거 좋아하고 좀 음. 이렇게 신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너는 너는 좀 더 빡세게 놀다가 더 결혼하렴. 놀다가 약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슷한 인식을 받았어요. 느낌. 동키님 보면서. 근데 그게 뭐 나쁜 뜻이 아니라 뭐 너는 결혼도 못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보통 결혼 일찍 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큰 느낌이 고민 없이 있어.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맞아. 느낌이 있어. 그런 맞아요. 사람들은 빨리 결혼할 거라는 느낌이 있어. 쟤는 맞아요. 진짜 그냥 별 고민 없이 큰 문제 없이 살다가 자기 때 되면은 적당히 결혼하고 적당히 살 것 같아 이런 맞아.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맞아 그렇게도 떨어지더라고요. 살아. 근데 동키님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고민도 많으시고 그냥 내가 개인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용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결혼해서 갑자기. 이렇게 사는 거에 막상 닥치면 그렇게 될 것 그쵸, 같기도 그쵸. 해요. 맞아요. 내가 지금? 어. 약간 이런 느낌. 해도 되나? 그런 거지. 맞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분 만나실 거예요. 나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 다 생각 없이 산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럼요. 근데 그냥 일찍 결혼한 사람이 다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지만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일찍 결혼은 많이 하더라. 별 생각이 없다는 게 이제 큰 굴곡이 없으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소득으로도 안정되고 그럴 네, 수도 그치. 있고 아니면 그냥 아니면은- 크게 그냥 되게 해실해실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그것들 좋은 게 좋다 이러시는 분. 별 고민 없이 사는 것도 그리고 또 권력일 수 있고요. 사실 그거 진짜 중요해요. 쉽지 맞아요. 않아요. 그래 우린 삶이 투쟁이라. 맞아. 이반지아님이 그러셨어. 사람만 있으라고. 맞아. 사람만 있어야지. 맞아. 생존자 조심하라고. 서바이버. 사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헤테로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퀴어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경제적인 그 상황도 그렇고 뭐 네. 코로나의 시국도 그렇고 참 다들 자기 각자에 맞는 삶들을 살고 계세요. 잘 버티고 계시니까 대신 이제 퀴어분들이 버텨야 될 산이 조금 더 높은 것 뿐이고, 그죠? 좀 더 높은 것 뿐이고가 아니네요. 더 높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각자 좀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이런 어려움 같은 것들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이제 어느 쪽에서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대신 동키님은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요. 네. 얘기하면서도 계속. 그쵸. 이런 분들이 또 이제 현직에 계시다 보면 언젠가는 또 분명히 핵심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랑 모종의 약속을 했어요. 무슨 빨리 약속? 원내 진입을 하시고 나를 기용하라. 수석으로 그쵸. 수석 그럼- 보좌관으로 그쵸. 여의도 닦아놓겠다 그래요. 하지만 네.
그렇죠. 네. 제가 있다면 뭐 해서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파란 집도 가시고. 아니 근데 제가 늘 소설 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없는 당이에요. 없는 당. 네. 없는 당. 네. 없는 제가 그 당. 얘기했잖아요. 그 빨간당 계열에도 우리 이쪽 사람들 막 들어가가지고 그 스파이 뿌락치 노릇도 막 하고, 예? 그 사실 그 왜 미국에서도 왜 공화당에서 네. 이렇게 막 이제 그 엄청 호모포빅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뭐 어느 클럽에서 파파라치들한테 사진 찍혀가지고 그렇죠. 막 이렇게 그 스캔들 나는 네, 공화당 게이들. 공화당 게이들 의원들도 있고 왜 그렇잖아요. 네. 동성애 노름 하다가 네, 찍히고 그래서 노름마다 찍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뿌락치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하는데 각자 어쨌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쨌든 좀 물론 투쟁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상대방 당에 들어가면 약간 뭐랄까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또 각자의 권익을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또 노력하는 방법이 사실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빨간 당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입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LI 프락치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만간 저기서 전화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국정원에서. 예, 뭐 전화 올 수도 있죠. 오라고 하세요. 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네. 국정원에서 전화까지 왔. 그러니까 아니 국정원에서 전화까지 올 정도면 이 방송이 얼마나 그렇게 전화 왔으면 이 방송은 아주 영세한 방송이라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어요. 네네. 5분이 남았는데 사실 이렇게 개피방이라는 데 나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름에 아예 그냥 이렇게 대놓고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이니까 소위 말하는 권력층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본인이 엘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약간 좀 더 조심하시죠. 하시게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좀 모시는 게 살짝 저희도 좀 살짝 네. 괜찮을까 네. 생각도 했고 또 나오시는 입장에서도 내가 나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네, 하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처음 와달라고 말씀 전해 받았을 때부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나가서 뭔가 재밌는 이야기는 둘째고 네. 이 키어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어떤 내용을 내가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제일 컸고요. 네. 그리고 뭐 발언을 하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내가 가진 것들 이후에 자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키어분들에게 좀 그런 상실감 그런 것들을 좀 드리는 그런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참 그게 두 번째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편하게 해주시고 뭐 저 아직까지 좀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계속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성공한 덕후의 삶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니까 나오실 수 사실 있을 그렇죠. 거로. 그리고 그러니까 또 생각해요. 저희도 믿고 부를 수 있는 거고 믿고 모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방송도 헤테로 엘라이 분들도 되게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도움이 됐다. 여러분의 삶은 네. 여러분의 삶이란 이유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다들 잘 버티고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 이해하면서 주변의 사람을 어쨌든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오히려 평등법도 그렇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 다음 그 에피소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크루 체제에 들어갈 거는 같아요. 지금 이제 다 바빠지시고, 근데 특히 이제 삼식님이랑 지금님이 이제 대학원에 이제 본격 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이라서 9월부터 연말까지는 사실 방송 일정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지금보다 텀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방송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저희도 편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을 쓸 수는 없고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가 되면 한번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릴 것 같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네네. 할 말이 없네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 때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음 방송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